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과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챕터 16은 연료 전지에서 테크마이닝 예시 프로세스를 다루며 차례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연료 전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테크마이닝에 관심은 있지만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위해 툴을 사용하여 선택된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아닌 테크 마이닝 결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 툴은 벤티지 포인트, 앞으로는 VP로 말하며 더 웬트 분석, 테크 오아시스를 사용합니다. 테크 오아시스는 벤티지 포인트의 미국 정부 유저를 위한 툴이며 더 웬트는 VP의 여러 버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티지 포인트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테크 마이닝을 수행합니다. 분석 툴 이외의 테크 마이닝을 표현하는 대응 방안은 마이크로 오피스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 추가 분석,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술 마이닝 결과를 표현할 수 있으며 펄과 같은 언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테크 마이닝 스크립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 여러 텍스트 마이닝 또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16장의 목적으로 테크 마이닝은 무엇을 수반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9가지 테크 마이닝 프로세스를 거치며 연료 전지 측면에 대해 각각의 단계의 세부 사항의 정도를 다룹니다. 테크 마이닝 전문가를 위해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9가지 프로세스는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오른쪽을 각각 한 개씩 차례대로 챕터에 맞춰서 소챕터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목표로는 테크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셋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료 전지라는 것만으로는 단순한 예시이며 연료 전지 분석을 수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경쟁자 분석은 하나 이상의 조직이 연료 전지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파일링하고 해석하고 특정 하위 기술 분석은 한 기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하거나 여러 기술을 비교합니다. 타겟 적용은 전기 자동차 사용에 대해 특정 연료 전지의 상대적 장점 및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합니다. 이 현재 사례에서는 다양한 응용 주제를 탐구합니다. 2단계 목표로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마이닝하기 위해 가장 좋은 출처를 찾는 것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SCI, INSPEC, 더웬드 특허 지수를 이용합니다. 3단계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와 논문을 추출하기 위한 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색을 반복하여 초점 기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쿼리를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연료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연료 전지의 영역의 범위를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검색된 최신 기록은 다운받아서 벤티지 포인트 툴을 이용하고 선행 키워드 목록을 생성합니다. 검색 알고리즘에 추가할 동의어 그리고 제외할 문구 및 잘못된 영어를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4단계는 데이터의 중복성과 불필요한 변동을 제거합니다. 몇몇 특허의 경우 일부 특허는 너무 좁게 정의되거나 좁은 전문 분야일 수 있고 출판물의 경우 두 개의 다른 회사가 동일한 논문을 추출하여 중복적으로 추출하였을 때 그런 기록을 찾고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허 데이터 클리닝은 일본을 제외한 패밀리 특허의 기록만 포함하여 9,472개의 특허 초록 기록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셋을 구성합니다. 일부 특허가 여러 제품군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허 초록은 31,559개의 특허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판물 데이터 클리닝은 SCI, INSPC에서의 검색 데이터를 통합하고 중복 항목이 포함된 검색을 혼합하였습니다.
벤티지 포인트의 융합 기능을 사용하여 중복 기록을 제거하고 동일한 제목을 가진 다른 논문은 제목을 일치시켜 하나로 만듭니다. 올바른 클리닝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 이 사용자가 얼마나 어, 클리닝을 할 건지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융합은 중복된 기록이 발견된 경우 두 기록 중 하나를 삭제하고 사용 가능하게 단일 기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분석상의 이유로 하나의 통일된 기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판과 특허 데이터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적 진보의 지표로 비교하기 때문에 융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테크 마이닝 분석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5단계의 목표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특정 정보와 탐색적 목적을 대상으로 주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탐색적 분석은 내용 양수인들을 모두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용 가능한 정보 소스의 범위를 지정하고 사용된 쿼리로 의도한 데이터를 잘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 클리닝은 원치 않은 노이즈, 변동 중복을 줄이며 분석을 수행하기 전 노이즈를 식별합니다. 리스트 생성은 리스트를 만들어 상위 연구자 참가자뿐만 아니라 상위 연구 영역을 식별하고 주요 키워드, 연구 기관을 주요 구성 요소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로서 리스트를 컴바인하는 것은 데이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료 전지 분야의 활동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얻기 위해 출판물과 특허에 대한 분석을 결합합니다. 탐색적 분석은 특허 및 출판 초록 기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를 조사합니다. 벤티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필드에 사용된 수를 확인하고 규모를 파악합니다. 네, 표는 연료 전지에 대한 출판물 필드이며 연구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고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11,764개의 기록 데이터셋은 각 분야의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고 12,720명의 저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록 데이터셋이며 더 웬트를 사용하여서 내용과 첨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허 초록을 다시 작성하고 자체 분류 코드를 할당합니다. 국가 및 연도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세 가지 특허 타입을 제시하였습니다. 베이직은 나중에 신청한 출원의 검색 보고서에서 인용된 특허 출원으로 이전 출원의 발명을 개선한 것이며 기본 발명이라고도 합니다. 패밀리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그룹이며 우선 특허 출원 우선순위 특허 출원과 관련된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파리 협약의 의미 내에서 최초의 특허 출원으로 이후 다른 특허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고 제출되며 특허 패밀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고 경쟁 기술 인텔리전스는 시간 경과에 따른 회사의 우선순위 대 패밀리 특허의 분포를 도포하여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출원과 발행된 특허 사이의 지연은 해당 회사의 특허 기술, 글로벌 시장 관심 및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본 분석 업무는 추가적인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연료 전지 분야에서 출판되는 342개의 개별 국가를 보여주는데 위의 표에 342개의 개별 국가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를 조사한 결과 342개의 나라에서 특허가 출원됐다는 게 좀 이상하고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이즈가 있음을 알아내었고 이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합계를 수정합니다. 테크 마이닝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검색이나 데이터 클리닝의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테크 마이닝은 큰 그림으로 활동 패턴을 나타내거나 정확성이 필수가 되는 깊이 있는 곳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기본 분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테크 마이닝의 하위 작업에 대해 모든 관련 기록을 가져오거나 관련이 없는 기록이 없도록 하는 것을 어, 하는 것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유명한 인수 후보이면 그 회사의 R&D 활동에 대해 검색 및 데이터 클리닝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추가적인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가능한 공통 항목을 찾고 그 후보를 조사하고 동일 기관이라 생각하는 후보들의 태그를 붙여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슈러닌 정규화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벤티지 포인트 툴을 이용하여 생성을 통해 동의어 생성을 통해 유의어 생성을 통해 기관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동의어를 적용하여 통합 조직 목록을 만듭니다. 이 아래의 표는 기업을 한 개의 이름으로 정규화한 과정이며 오른쪽의 분포는 기업, 정부 그리고 학술적인 출판물이 얼마나 되는지 표로 확인하였고 기업 출판물이 21% 정도 차지하는데 연료전지 개발에 대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리스트 생성입니다. 특정 필드의 내용을 집계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테크 마이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계이며 이 목록을 보고 테크 마이닝 초보자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몇 분 안에 이해할 수 있으며 추가 분석을 하기 위해 관심 있는 컬럼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 마이닝은 특정 품목을 찾는 것을 넘어 서지 검색에 가치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연료 전지를 다루는 인류 저널을 나열할 수 있으며 클래스 코드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유의어 사전에 적용하여 교차하는 연구 영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료 전지를 출판한 소속에 대한 상위 5개의 기업을 나타냅니다. 전지 출판물 분야의 선도적인 미국 대학에 대한 예시입니다. 상위 8개의 미국 대학에서 연료전지 출판수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많은 출판사가 많은 반면 기업은 특허 양도자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 서유럽의 활동을 조사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 하위 집합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자동차 지향 연료 전지 특허를 어, 규정하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3년의 날짜 그리고 서유럽 국가의 양수인에 대한 278개의 기록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어, 유럽 최고의 자동차 연료 전지의 우선권 특허에 대한 패밀리 멤버를 보여주며 유럽 기업의 특허 보호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엑셀시스의 이 49개 특허 중 47건은 독일 우선권을 보여주며 35건은 EPO 그리고 34건은 USA 그리고 11건이 일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차원 그리고 출판물 마이닝에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차원 분석을 생성하기 위해 두 개의 목록을 결합합니다.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상호작용을 보거나 선택한 목록의 각 구성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벤티지 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쉽게 결합하고 이 행렬과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기관에 대한 정보를 키워드 또는 분류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는 리서치 프로파일링에 초점을 맞추고 연료 전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매트릭스를 강조합니다. 이 예시는 미국 상위 3개의 대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연료 전지 출판물 파일에서 각 대학의 상위 3명의 저자와 상위 5개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협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면 연료 전지에 대해 가장 많이 발표한 5개의 회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기업의 특허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먼스와 웨스팅하우스는 각각 음, 광범위한 특허 활동을 보여주고 이 주요 퍼블리셔는 위에서 출판된 주요 퍼블리셔는 주요 특허권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벤트 특허 분류는 일반적으로 강조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 자동차와 같은 특정 클래스에서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발명가가 이 특정 발명가는 상당히 유명하고 이런 특허나 출판물을 특허를 많이 내고 있으며 이 경쟁자 인텔리전스의 이익을 쌓기 위해 어, 탐색할 수 있습니다. 테크 마이닝의 요구 사항에 맞게 작성하기 위한 후보 컬럼을 설정하여 추가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연도별 출판 키워드, 연도별 특허 분류, 그리고 연도별 이 토픽이나 연구원,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 이 시간대별로 잘라서 쓰는 거, 그리고 클래스 또는 산업 코드별 주제, 그리고 시간별 인용된 저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 이런 매트릭스에서 이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선택된 기업의 특허 활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연료 전지의 현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일본이 극대적으로 예전에 없었지만 크게 확대돼서 이런 혼다를 주목해야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의 목표는 연료전지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고급 분석을 도입하는 것이며 간결한 설명으로 여기서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표는 이어지는 분석을 요약한 것이며 사용된 원시 데이터, 모델링 접근 방식 및 분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저희로 따지면은 어, 논문을 리뷰해가지고 이 참조 레퍼런스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식 네트워크입니다. 강력한 특허 분석 접근 방식은 대상 기업의 IP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고려 중인 회사의 RP 역량을 평가할 수 있으며 발명가 바이 발명가를 매핑하여 해당 기업 내에 활동이 집중되는 방식을 확인하고 핵심 연구원을 파악하며 팀 구성을 호시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 블랙 R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기업들 간의 관계도 발명자 간의 이 발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출원했는지 구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명자 간의 관계도 공동 출판한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반영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내용, 기술, 그리고 토픽 분석은 현재 특허 출원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 벤티지 포인트에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서 구문 분석된 초록 구문을 가져옵니다. 16,000개 이상의 명사구가 생성이 되었고 특허 강조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중인 사람이랑 주요 발명가, 그리고 주요 회사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VP의 벤티지 포인트의 파인드를 사용해서 촉매를 언급하는 66개의 초록 구문을 선택하고 초록 구문 목록에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초록 구문의 동시 발생 매트릭스를 만들고 관심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 촉매 그룹에서
어, 집중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아래에 있는 키, 어, 구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록 전반에 거친 용어의 매핑입니다. 벤티지 포인트는 데이터 세트 내의 관계를 밝히는 통계 기반 도구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록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용어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시 발생 용어를 사용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연료 전지 키워드 클러스터의 상위 수준 맵을 나타내고 키워드가 내용에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 어구의 혼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 영역의 주제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 벤티지 포인트가 이 SCI랑 이 INSPC 데이터 집합 전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59개의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이 PCA 주성분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 목표 기록수, 추출된 요소수, 기록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이 네트워크로서 매핑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PCA 기반 매핑은 다음을 반영하여 10개의 노드는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반영하였고 10개의 노드는 각각 연료 전지 기록에서 서로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키워드 세트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노드는 주성분, 이 인자 분석의 기본 형태고 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노드는 주성분이고 노드의 크기는 통계 구성 요소에 나타내는 고부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의 상대적인 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차원 스케일링은 서로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PCA 요소를 찾기 위해서 표현이 되고 이 경로 서거 알고리즘은 PCA 요인들 간의 관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 어둡고 실선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PCA 기반 경쟁자 인텔리전스를 통해 여러 양수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했고 여기선 양수인을 기반으로 PCA를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발명자를 기반으로 서유럽의 주요 특허 회사를 매핑하였고 이런 엑셀시스랑 DBB 슈어셀 그리고 발라드 파워 시스템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지도 용어를 기반으로 한 매핑에서 이 3차원 지도 배열을 통해 연료전지 출판물의 4개의 타임 슬라이스를 보여줍니다. 초록 용어를 기반으로 11,764개의 기록 중 1,252개의 기록의 집중도를 묘사하고 있고 이 큰 언덕은 농도이며 이런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VX 인사이트 소프트웨어랑 벤티지 포인트를 함께 사용해서 3차원 지도를 이렇게 완성을 하였고 여기서 가장 높은 고점은 관계적으로 가장 빈번한 문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0, 이 ABCD가 날짜별로 이렇게 슬라이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1990에서 2000년대 거의 이런 용어들이 연구에 대한 용어들이 사라졌다가 2001년에서 2002년에선 이렇게 갑자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패턴을 흥미롭게 보고 연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 성분 분해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PCD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에 대한 표준 솔루션을 제공하는 매트릭스를 적용합니다. PCD 프로세스는 파생된 요인 그룹에 가능한 많은 분석된 이런 초록들이 포함되어 있고 PCD 알고리즘은 요인 그룹의 수와 그룹을 정의하는 기술 어구 여기서는 이제 고부하 키워드의 PC에서 사용된 고부하 키워드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민맥스 솔루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개념적으로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PCD 유도인자 그룹의 응집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록 파일이 주어지면 자동 BCD 분석을 통해서 이런 동일한 요인 그룹 집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표시된 것은 19가지 주요 인재 중 10개의 이름으로 가장 빈번하게 자주 발생되는 용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져 있고, 첫 번째 요인은 이온 전도성은 정기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4개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클러스터되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온 전도도, 산소 이온 전도도, 전기 3차 저항도, 코발트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어, 추가적으로 어, 키워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상위 인자 1에서 10까지, 여기서는 9개밖에 없는데 1에서 10 아래에 하위 인자의 상위 키워드가 포함되어 가지고 키워드 이름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자 9의 경우에서는 수소 경제는 전기차에 초점을 맞춘 이 하위 인자 6의 하위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에서 20개의 기록을 읽는 것은 수소 경제와 전기 자동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록들을 보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 분석입니다. 시간 표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변화를 식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정책 전과 후로 시간을 슬래이싱하여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평화라 추세는 이런 시계열 분석과 같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해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맵은 다차원 스케일링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MDS나 GTM 같은 경우 다차원 스케일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슬라이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해석하고 그린 지도는 연속적인 기간의 지배적인 주요 요인에 대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예를 들어 육군 환경 정책 연구소의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군용 소음을 줄이는 기술의 변화를 추적하였고, PCA 기반 5년 단위의 지도를 사용해서 이러한 추세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고선과 같은 아까 시계열적으로 저희가 슬라이싱 해가지고 봤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시각화하는데 더 훌륭한 어, 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기간에 서로 다른 색상을 통해서 풍경을 나타내고 한 조직의 특허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의 이익이 확산되는 것을 시각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7번째 단계에서 표현은 테크 마이닝은 대상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 숫자, 그림, 단어를 사용해서 규정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알고 있는 의식적인 선택을 반영하기도 해야 되고, 어, 이 MS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제공하면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벤티지 포인트 리더를 통해서 특허 초록을 바로 탐색할 수도 있고, 이 윌레이 웹사이트의 샘플 데이터 파일을 사용해서 독자들이 이런 실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8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테크 마이닝 결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고 무엇을 보여주는지 추론할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해석을 위해 테크 마이닝을 수행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어, 해석해야 되면 설득력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활용입니다. 테크 마이닝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챕터 내용에 10번에 넣었다고 하고, 그래서 제목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활용에 대한 것은 이 책의 여러 챕터에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번 챕터에서는 테크 마이닝 분석을 하였고 9가지 테크 마이닝 접근 방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포함한 기본 및 고급 분석을 제공하였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표현 모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할 때 되게 좋다고 합니다. 테이크 홈워크 메시지에서는 이런 9가지 접근 방식을 추적하였고 이런 분석을 할 때 이런 이런 데이터 클리닝이나 아니면 쿼리에 대한 검사 품질을 더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검색을 세분화하고 최종 테크 마이닝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 마이닝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R&D 활동 범위와 집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스트로 만들어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였고 이런 2차원 행렬을 만들어서 교작용, 전문화, 기능에 대한 지능적인 것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크 마이닝은 무엇이 새로운지 설명할 수 있고 기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매핑 과정이나 시각화 과정에서 지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조직 간의 개인과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묘사할 수 있고 내용 분석은 특정 기술이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은 용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매핑은 문서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따라 기술 발전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